요 근래에 전통적인 조각 재료,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 이런 것들이 아닌 금속 재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낼 수 없는 형태들의 신디자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해지는 건 좋은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이런 재료들의 작품들이 과연 얼만큼 더 지속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에서 왔지만 자연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자연에 묻혀버리게 되는 그런 미술제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You are now about to witness the strength of street knowledge. 자연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자연의 섭리고 이치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다시 죽는다는 개념까지도 이 작품들이 그대로 말을 해주는 거죠. 이 2017년 그 우포 자연미술제에 첫 초대된 외국 작가 작품인데, 그때 국제 미술제였죠. 지금도 국제 미술제이긴 하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외국 작가들을 초대를 못하는 상황이랍니다. 이 작품 제목이 물의 수호신, 워터 가디언, 물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외형을 보면 제법 두꺼운 통나무들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진짜 버섯이 있네요. 제가 예상컨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버섯이 생긴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작품을 만들 때 통나무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건조가 안 된 상태의 나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돔 형식이 그 공기의 순환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머무르게 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돔이긴 하지만 구멍들이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떨어지겠죠. 바닥에 보면 이렇게 빗물 때문에 생겨난 홈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똑같은 자리에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니까 생기는 현상이겠죠. 그리고 내부는 그 철근으로 프레임을 잡고 형태를 잡고 거기 위에다가 결대로 통나무를 작업을 한 건데 작업량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철근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녹이 쓸어서 부식이 되겠죠. 그러면 힘도 약해지고 이 무거운 통나무들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이 작품들이 약간씩 허물어지는. 꽃봉우리를 형상을 했다 그러는데 두 종류의 나무를 썼어요. 겉은 대나무, 한쪽은 얇은 대나무. 그래서 이 작품은 이렇게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이 비율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철근으로 이렇게 뼈대를 제작을 했는데
철근 자체에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중심부에 합쳐지게 되고 오각형으로 형태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작품이네요. 그 완성까지 이 작가가 균형이 안 맞아서 몇 번이고 이렇게 한번 계속 다시 작업하고 했대네요.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작품이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바람에 의해서 작품이 이렇게 움직이면 버티는 나무들보다 움직여주는 형태들, 조각들이 조금 더 이렇게 야외에서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손을 댔을 때 작품이 이렇게 동쪽으로 바뀌게 되니 의외로 또 재미있는 작품이 되네요. Hi, my name is Tim Norris. I am an artist from the UK. I hope people will be able to go inside and play and use it as contemplation and also just look at it as an artwork in its own right. 혹시 이 작품을 가지고 좀 놀거나 이 주변 상황, 이 가을을 흠뻑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오십시오. 작품이 없어지기 전에. 재밌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어울리는 예술 작품을 창출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 재료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그렇게 길게 보존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벌써 이제 2017년에 했던 작품들도 대부분 이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작품이 또 생겨나고 그런 순환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해에 오면 20작품 있다가 그 다음 해 오면 또 줄어들어 있기도 하고 그런 변수들이 또 자연의 속성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창작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묘미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무 색깔, 초록, 그리고 자연에 가까운 색깔들이 단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하얀색 깃털로 만들어져 있네요. 근데 이 깃털도 나중에 자연 소멸이 되는 재료이지 않습니까? 이 정혜령 작가는 나무 작업을 위주로 한다는데요. 이번에는 이 깃털로 이 형상을 만들어냈네요. 근데 왜 깃털로 작업을 했을까요? 따우기의 고장이라서 그런가?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서 있는 식물이잖아요. 근데 주변에 위협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는 이 나무에 대한 안쓰러움이 좀 있었어요. 깃털 옷을 입혀줌으로써 동물성을 부여했습니다. 동물적인 자기 보호 본능을 발휘해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따우기의 고장이라서 그런가? 따우기 깃털은 사실 일부 사용됐어요. 천연기념물 198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따우기 깃털을 구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일이었는데 털갈이 시기에 자연적으로 빠지는 깃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재료로 제공을 해주셨고 감사하게도 작품에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이 허락하는 만큼이겠죠. 새들이 털갈이 하듯이 깃털에는 수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늙어갈 텐데 그 과정이 자연에 동화되는 과정이고 작품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모르죠. 언젠가 갑자기 날개를 펴고 훌쩍 떠나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죠. 제 작품이. 해가 산 너머로 저물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시간성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뷰가, 다른 시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흉상이 보이는 대나무로 만든 형상인데 노순선 작가는 이 선적인 조각을 하는 조각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물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그 잔디나 흙바닥 위에 있는 다른 조각들하고는 좀 다르게
소실되는 시간이 조금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 위에 조각이 있다는 거는 그걸 바라보는 관객들이 자기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캡션에 나와 있는 사진이랑 지금 실제 작품이랑 시간이 지남의 형태를 느낄 수 있는, 처음에는 이렇게 꼿꼿하게 섰다가 지금은 좀 약간 눌려져가지고 옆으로 뚱뚱해졌거든요. 근데 그 자체도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작품이라서 그 작품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입니다.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이 부산에서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거리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돼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다 숨진 고 이광영 씨. 자신을 이렇게 만든 가해자에겐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40년이 흐르는 동안 이렇다 할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남을 돕는, 배려하는 입장이었지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거나 남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던 사람으로 그런 동지였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총을 타다다다 하고 난사를 합니다. 그 옆에가 막 그 아스팔트가 불떡이 타다닥 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하고 그냥 그 기사가 이제 그 지그작으로 운전을 하고 도망갈 틈도 없으니까 바로 위에 그 헬기가 있고. 다른 그 동지들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고 할 때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인데. 군 출신 독재자로 각인돼 있는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에 사망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향년 90세입니다.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추징금 집행이 중단되는 만큼 추가 환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5.18 희생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남기진 않았는지 기자들이 전 씨의 측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이 잘못됐다, 무엇을 더 사과하란 거냐,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인사모시기를 해야 됩니까? 저는 김경철이 1-1번 김경철이 엄마 임근단입니다. 현재는 음악 목회를 하고 있는 시민식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80년 5월 19일 날 오후 4시에 광주에 이사를 왔어요. 21일 날 1시쯤에 광주시 금남로 사가에 있던 중앙극장 앞에 갑자기 이제 무차별 총격 소리를 들었어요. 우측 견갑부에 이제 총탄이, 원형 총탄이 박혀 있다. 우리 아들은 정말로 엄마한테는 효자였습니다. 학교 선생을 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콜박스 있는 그쪽에서 장사를 했어요. 집에서 어느 길에 우리 집을 들리려고 그때 충장 파출소 앞으로 오다가 거기서 그때 공수부대를 만나갖고 그냥 공목으로 맞아서 눈알이 받고 피를 얼마나 흘리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 것 같았어요. 막상 죽었다고 소식을 딱 듣자마자 야, 이 정말 전무후무하다는 그 권력을 가진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저런 사람은 천수를 누리다가 죽게 보살펴 주시고 지휘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사과라도 하면 좋겠는데 노태우 전두환이가 죽고 정호용이는 저렇게 도망을 가고 한다면 앞으로 누가 제가 쏘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국가의 역사를 바로
쓸 수 있겠는가. 자식이 이렇게 고통받고 생긴 우리에서 한마디 용서를 빌려고 저는 하나의 신앙이라서 그 기대를 했었습니다. 용서해 주려고는 기다렸어요, 솔직히. 그런데 말 한마디 없어가고 유순자 입에서 또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내 가심이 흘러날까 싶은 생각이 든디 죽어서라도 하느님한테 벌을 받기를 원한 것 그뿐입니다, 지금. 사망 전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남겼는지 묻자 민전비서관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물으라고 돼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사죄하라는 거는 마치 내 죄를 내가 알 터이니 뭐 이실직고하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북한군이 300여 명이나 남하해가지고서는 일으킨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어제 내가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리고 조금 전에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때 그 당시의 이미지,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의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사실은 깊은 절망감이 있어요. 깊은 절망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다 보면 엄청나게 무기력감이 와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해가지고 그냥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된 겁니다. 영웅이에요.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정승화하고 김재규가 일으키는 쿠데타 손에 넘어간 거예요. 재판장님, 우리도 말 한 자리 하게 해주라고 악을 쓰고 저밖에 나를 끄사다가 다 갖다다 내놔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아픈 마음을 한 사람도 우리 거다준 사람이 없이. 최근 전두환이가 만들었던 민정당에 그 꼬리를 이어온 대선 후보가 전두환이를 은근슬쩍 또 이렇게 띄우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런 사람들이 대권을 잡아가지고 국가의 역사를 바로 쓸 수 있겠는가를 생각한다면 또 잠이 안 올 일이고 살이 떨릴 일입니다. 아무리 과가 있다고 해도 공도 분명히 있다. 그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는 대학생들이 교도소를 습격했대. 이 턴 무기들을 가지고. 제2의, 제3의 적폐 세력들이 얼마든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그런 장이 마련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눈에 목격이 될 때 안다먹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국회에 180여석을 적폐 세력을 청산하겠다고 했던 그 공약을 믿고 이렇게 해준 걸로 압니다. 국회에서는 정말 그 국민의 대변자들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광주 5.18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피해자들에게 그 유공자라는 이야기는 하면서 예우에 소홀한지 자기들 그 직무유기가 아닌가. 5.18을 왜곡하는 사람들, 진실을 조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가진 그 상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폭력으로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정의가 바로 서야 되고요. 진실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그때서야 우리 내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강합니다. 우리 엄마도 강해요. 지금까지 이 민주화로 이렇게 그 뜻을 이뤘던 것이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그때 당시 학생들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지만 이만치라도 헤쳐나간 것이 그 뜻이 아닌가. 전두환 노태우 사법 처리를 위한 96년도에 재판이 있었어요. 노상에다가 비닐, 장판도 아닌 그냥 비닐 한 장 깔아놓고 먹고 자고를 약 2년 정도 해가면서 전두환 노태우에게 사형을 선고를 내리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참 열악한 광주의 그 환경 속에서 뭐 어머니회나 부상자회, 유족회, 구속자회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5.18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 큰 것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갈 때 지방자치단체나 국회에서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좀 더 폭넓은 관심과 그 배려 이런 거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5.18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실적인 시각으로 글을 쓰거나 이런 유튜버들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거나 들으셨다면 그런 나쁜 짓이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나도 마음을 좀 바로잡자. 나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깨끗해지기를 바라야지 지속적으로 내 그 돈벌이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욕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두환이가 가버렸어도 우리 뜻은 이루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우리 고통했던 그 무엇이기도 정부에서 보상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쌓아왔으니까 그 망월동 피가 절대 이 세상에서 참 몇백 년이 가야도 잊지 않고 5월에 꽃이 돼서 그 영년들이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이뤘으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자연 속에서 만추를 느껴볼까요? 세월이 깃든 고택과 계룡의 명소에서 만난 만추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보이시나요? 계룡문! 이게 바로 계룡시로 들어가는 관문인데요. 사실 계룡하면은 필승! 군인들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 만추를 느끼기 아주 좋은 곳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메타세콰이어 길부터 걸어보시죠. 붉게 물든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줄지어 서서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데요. 계룡에는 이런 가로수길이 많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쭉 늘어서 있는데 원래는 초록빛만 보다가 이 가을이라 붉게 물들었거든요. 이것도 매력 있어. 염색한 것 같아. 어머, 색깔이 진짜 아름답다. 그 중에서도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 두마면 이밤리 저수지입니다. 붉게 물든 단풍이 물 위에 그대로 비치는데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 사이로 유유히 헤엄치는 오리떼들까지 이국적인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집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아니, 이런 풍경이 다 있었네요. 정말 한 폭의 그림 안녕하세요.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여기 처음 오셨나 봐요. 네, 여기 주민이신가 봐요. 예, 마을 이장입니다. 아, 이장님. 예. 이장님이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 보고 사시겠네요. 아, 그렇죠. 근데 이곳이 이제 그 가을에 지금 이 계절이 제일 예뻐요. 단풍이 들고 할 때는. 그러니까요. 알록달록. 이 풍경이 여기 물 위에 비치니까 그게 더 배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태극기를 걸으면은 또 힐링도 되고 그 길지 않은 길이라 예?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 분들께서도 많이 여기서 그 산책을 하십니다. 산책하는 길이 따로 있어요? 예. 어디로 가야 돼요? 한번 이렇게 가보시겠습니까? 그럼요. 가야죠. 저수지 주변에는 2017년에 조성된 산책로가 있는데요. 쉬엄쉬엄 한 바퀴를 돌아도 1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자연 속에 스민 만추의 풍경을 감상하기엔 안성맞춤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곳에 이 데크길이 조금 늦게 조성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 낚시터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자대 같은 거 이런 걸 철거를 하는 그 기간이 오래 걸려갖고 좀 이게 늦게 조성이 됐어요. 여기는 계룡 시민,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저희들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 타 지역 분들도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 좋죠.
파란 하늘과 붉은 단풍, 그리고 작은 호수가 있어 사색하기 좋은 이밤저수지 만추의 멋을 느끼기에 그만입니다. 이번에 한가로이 가을 햇살을 쬐고 있는 고택을 찾았는데요. 오랜 세월 속에서도 관리가 잘 된 이 집은 조선시대 예학의 대가인 사계 김장생 선생이 머물던 곳입니다. 인조 반정 후 조선예학을 완성한 사계 김장생 선생님이시 말년에 오셔서 집을 짓고 살으신 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13대 선조이시고 그래서 제가 이 고택을 관리하면서 해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여기 잠깐만 둘러봐도 한옥이 한두 채가 아닌데 조금 더 둘러봐도 될까요? 네, 그럼 같이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조선 중기에 건립된 이 고택은 안채와 문간채, 광채 등으로 구성된 여러 칸의 기와집으로 고택 전체가 충청남도 기념물입니다. 주변에 송림이 우거져 아늑한 분위기를 만드는데요. 김장생 선생의 영정을 모셔놓은 공간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체험 학습작으로 활용하고 있죠. 해설사님, 제 뒤에 있는 분이 이 집 주인이셨던 김장생 선생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다고 하던데.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부에 제자들이 수백 명이 여기 와서 이렇게 선생님을 모시고 학문을 정진을 했죠. 네. 특히 동춘당 송준길, 네. 또 우암 송시열 선생, 네. 또 둘째 아들인 김집 그 제자들이 네. 기호화파를 형성하며 노론의 본거지로 여기가 사계 선생님을 모시고 학문을 정진하던 곳입니다. 또 고택을 활용해 주말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멋을 배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 옷 한복의 아름다움과 전통을 배우는 규방공예를 잠깐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렇게 유서 깊은 고택 마루에 앉아가지고 공방 체험 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좋아하세요. 여기가 또 고택이다 보니까 온치도 있고 좀 다른 곳하고 색다르죠. 안방 마님이 된 듯한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배울 게 뭐예요? 오늘은 이제 돌쟁이 한복하고 이제 그거에 어울리는 버선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옛날에는 필요한 옷과 소품을 손바느질해서 사용했는데요. 성기지 않고 촘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집중해서 하다 보니 그 매력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저 굉장히 오랜만에 바느질 해보거든요. 네, 그러세요. 그렇죠. 네. 요즘에 양말 기워 신는 일도 없잖아요. 규방공예의 매력에 푹 빠져 바느질을 하느라 10여 분이 흘렀을까요? 아기들이 신을 수 있는 버선 한 켤레가 완성됐습니다.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짠! 돌쟁이 버선 잘 만들었죠? 아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다 보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조상님들 정말 똑똑하시다. 그렇죠. 중간중간에 기출 변형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냥 바느질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을날에 이런 고택 체험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귀여워! 계룡시 두마면에는 팥거리가 있습니다. 두마라는 지명이 팥을 가는 골이란 뜻으로 팥죽이 유명한 곳이죠. 계룡시 두마면 팥거리에 와서 팥죽을 안 먹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머? 여기는 전화번호 끝자리가 8888 있네. 왠지 팥죽도 막 팔팔팔팔 끓여줄 것 같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 들어오자마자 맛집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팥죽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네. 아, 요즘에도 이 팥죽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전에는 그 팥거리 축제가 있어가지고 찾는 손님이 있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축제를 안 하다 보니까 예, 손님이 좀 뜸했었고요. 네. 이제 찬바람이 불면 찾는 손님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추울 때는 또 따뜻한 팥죽이 생각나더라고요. 왠지 이 팥거리에서 먹는 팥죽은 맛이 다를 것 같거든요. 예, 아주 맛이 좀 다르죠. 지금 빨리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하세요. 계룡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팥을 곱게 갈아서 진하게 만든 팥죽. 여기에 찹쌀로 빚은 새알을 넣고 끓이면 완성됩니다. 새알이 동동 떠있는 팥죽 한 그릇이면 찬바람 몰고 오는 추위도 잠시 누그러지지 않을까요? 맛있겠다. 잠깐, 여러분들은 설탕파예요, 소금파예요?
저는 섞어파. 간간하게 맞춘 다음에 그다음에 달달함을 더하죠. 이렇게 간을 살짝만. 비호에 맞게 소금과 설탕을 살짝 뿌려주면 더 맛있는 팥죽이 되는데요. 쫀득쫀득 씹히는 새알, 바로 이 맛이죠. 이 오랜만에 먹는 팥죽의 맛 끝내줍니다. 일단 새알이요 엄청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씹는 맛이 일품이고요. 거기다가 팥이 곱게 갈아져 있어서 부드럽게 속 안으로 들어가는데 몸 안이요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왜 이 팥이 액땜을 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코로나도 이거 먹으면 다 물러갈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한 그릇 다 먹겠습니다. 아삭아삭한 겉절이를 올려 먹어도 참 맛있는데요. 진하게 끓여낸 팥죽 한 그릇은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계절 별미죠. 다가오는 겨울도 뜨끈한 팥죽으로 건강하게 준비해보자고요. 저물어 가는 가을 계룡시에서 붉게 물든 자연과 그리고 역사의 흔적까지 느껴보고 마지막으로 이 뜨끈한 새알 팥죽까지 먹으면 그냥 끝! 아시죠? 끝! 계룡으로 오시라니까요. 활 쏘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쓸쓸해지는 가을. 붉게 물든 풍경과 이야기, 그리고 향토 음식을 맛보면 헛헛한 속이 따스하게 채워집니다. 자연과 힐링이 맞아주는 계룡에서 만추 여행을 즐겨보세요. 포항에서 다시 희망의 빛을 띄웁니다. 위로와 희망, 그리고 비전의 메시지를 담아 준비한 아름다운 불빛 축제. 희망의 불꽃, 치유의 불꽃, 다시 일상으로. 우리의 꿈과 희망을 쏘아 올린 2021 포항국제 불빛 축제 현장으로 지금 초대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영일대 해수욕장. 코로나로 인해 2년 만에 열리는 불빛축제의 현장인데요.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사전 예약한 500명만 개막식 관람존으로 안전하게 입장. 우리 모두 이런 축제의 현장 너무너무 그리웠죠. 네, 너무 좋아요. 이 밖에 나오고 날씨도 좋고 아들하고 나오니까 더 너무너무 좋으네요. 아이들 때문에 코로나 시국이어서 많이 못 다녔거든요. 많이 못 다녔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가족들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해로 벌써 17회를 맞이하는 포항국제 불빛축제. 반짝반짝 불 켜진 조형물들이 축제를 실감나게 하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다시 시작하는 축제를 위해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죠. 올해 축제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기존에 있던 불빛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컨텐츠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만 반드시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포항국제 불빛축제는 그 뉴노멀 시대에 맞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포항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제작하였고요. 또한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축제를 집안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뉴 노멀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어디에서나 편안하게 축제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메타버스 포항을 통해 모바일로도 행사장 곳곳을 실감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하죠? 메타버스 포항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축한 플랫폼인데 메타버스 포항이라는 가상의 플랫폼에 본인의 아바타 3D 캐릭터를 생성해서 영일대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한 축제장을 접속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스페이스 워크, 상생의손 등 다양한 포항의 랜드마크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포항에서 팔고 있는 다양한 마켓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현장에서 폭죽을 재료를 모아서 직접 쏴보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가상의 공간에서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편 실제 현장에서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온라인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본격적인 불빛 축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 포항국제 불빛축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불빛 축제의 또 한 가지 특징, 깜빡깜빡 저 작은 불빛 보이시나요? 저 드론을 활용한 불빛쇼가 예정되어 있다고요. 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불꽃 드론쇼는 300여 대의 드론에 불꽃을 달아서 드론의 단순한 라이트쇼의 빛뿐만 LED 빛뿐만 아니라 불꽃을 포함한 연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진행 내용에는 저희가 앞으로 코로나의 지금 힘든 일상을 벗어나서 다시 희망찬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듯 다양한 장면을 연출했던 드론 불꽃쇼가 끝나고 화려한 개막 축하 공연과 함께 축제는 점점 하이라이트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어떤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게 될까요?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시작된 2021 포항국제 불빛축제의 하이라이트, 불꽃쇼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감상하실까요? 불꽃축제를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좀 자주 왔으면 좋겠고 좀 자주 개최해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기분이 좋네요. 2년 동안의 아쉬움도 날아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다 그런 기억도 다 날아가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예전에 할 때는 이게 뭐 매년마다 해서 사실은 좀 크게 뭐 감흥이 없었는데 한 2년 만에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게 딱 오랜만에 떠고서 이렇게 사람들 막 많이 몰린 거 보고 하다 보니까 소중하기도 하네요. 하여튼 지금 빨리 코로나 맞춰갖고 이런 게 또 계속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희망의 불꽃, 치유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이전처럼 불빛 축제를 즐길 날도 찾아오겠죠. 그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도 희망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손이 시려워 꼭 발이 시려워 꼭 겨울바람 때문에 좋아.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겨울감기 돌아온 문채영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에는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손이 노래지도록 이 귤 까먹는 게 겨울 힐링의 원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왔습니다. 제 두 손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아주 특별한 귤이 있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가보시죠. 겨울 과일계의 새로운 강자, 엄동설화도 살살 녹여줄 마성의 새콤달콤함. 맛집이 쫙 퍼지는 게 너무 맛있네요. 때론 상큼하고 때론 달콤한 황금향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기 근처랬는데? 응? 이 달콤한 향기는 뭐지?
여긴가? 안녕하세요. 푸릇푸릇한 이파리들 속 영롱한 자태 뿜뿜 뽐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탐스럽게 익은 황금빛 물결이 두 눈을 사로잡는데 아버님,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상큼한 향이 확 나네요. 이게 다 이 오렌지 덕분이었군요. 오렌지가 아니고요. 요 예쁜 황금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거 황금향이었어요? 예. 저 황금향은 제주도에서만 봤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죠? 쌀 농사를 한 40년 농사를 짓는데 쌀 농사 지어보니까 기계비, 인건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가지고 5년 전부터 황금향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황금향 언제쯤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언제가 제철일까요? 10월부터 수확해가지고 12월 중순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 제철에 먹는 지금이 제일 맛이 좋을 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얼른 따러 가야죠. 네, 따로 가야지요. 빨리 가요. 예. 빨리 오세요. 지금이 딱 제철 황금기. 겨울과 함께 무르익은 윤기 좌르르 황금향. 어디 한번 수확해보러 갈까나? 그런데 아버님, 이거 어떻게 따면 돼요? 이거요, 따기 쉬워요. 여기 잡고 여기 딱 자르면 되잖아요.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예, 굉장히 쉬워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해봐요. 손 조심해야 돼요.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쉽지요? 쉽네요. 예. 겨울 과일에 떠오르는 여왕이라 불리는 황금향. 만감류 중에서도 가장 동글동글하고 속껍질이 얇은 것이 그 특징이라는데 오랜만에 물 만나 체험 리포터의 빠른 손길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탐스러운 녀석들. 아버님, 제 마음이에요. 고맙습니다. 저 엄청 많이 땄죠? 예, 황금향을 굉장히 많이 땄습니다. 그쵸? 예. 이렇게 예쁜 황금향, 뭔가 제주도에서 따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키우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좀 어땠어요? 여기서는 물만 주고 퇴비만 많이 주고 이 기온이 제주도에 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온 차이가 많기 때문에 맛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칠곡 황금향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 바로 비닐하우스의 겉면을 덮고 있는 이 의문의 검정색 덮개. 아까부터 열려라 참게 반복해 주시는 이 스마트한 덮개 정체는? 최근 경북 지역 망감류 재배 시 겨울에 5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난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칠곡군과 공동으로 수행한 황금향 재배의 경우 보온 덮개만으로도 가온 시설 없이 수확기까지 5도 이상 유지가 가능하였습니다. 이는 경북 망감류 지역의 무가온 재배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하열대 작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재배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버님, 아우 허리야. 황금향이 또 부와 명품의 향기란 말도 있잖아요. 정말 좀 가격이 좀 그런가요? 예, 어때요? 이 황금향이 요즘 나오는 밀감 3kg에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 저희 거는 이 황금향은 한 3kg에 한 30,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딴 거 되면 좀 많이 높아요. 한 3배 정도 나군요. 예. 그만큼 달고 맛있겠죠? 예, 그거는 먹어봐야 알죠. 좀 까주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쫙 좀 해주세요. 쫙 좀. 쫙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래가 우여곡절 끝에 만난 알찬 과육. 이것이 바로 황금향이로소이다. 새콤달콤하고 과즙이 쫙 퍼지는 게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이 황금향을 많이 자시면 비타민 C가 많고 감기 예방에도 좋고 체형지명 피부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저 많이 먹어야겠네. 오늘 이거 딴 거 다 먹을 거예요, 제가. 그래요.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과즙 사이좋게 맛보고 비타민 충전으로 파워.
이제 마지막 단계는 열심히 수확한 자식 같은 황금향을 소중히 그리고 예쁘게 보내줘야 할 시간. 아버님 포장도 너무 예쁘게 하네요.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그러면 어디로 나가요 이제? 포장을 해서 주문을 맡아가지고 전국 택배, 그다음에 대형마트로 우리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국구로 쭉쭉 뻗어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황금이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나갈 때 좀 시원섭섭하지 않아요? 그 시원하기는 시원해도 우리 소비자들이 찾을 때는 기분이 굉장히 기쁘죠. 맞아. 정말로 마음이 기쁩니다. 맞아, 예쁘게 키워가지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아버님 쌀 농사 40년 하셨잖아요. 그러면 쌀 대 황금향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쌀은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이 앞으로는 황금향을 택하고 싶습니다. 황금향? 예. 오케이. 자, 우리 황금향 오늘 포장 잘 했는데 이제 보내볼까요? 예, 그래요. 네. 네, 오늘 과즙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황금향, 경북 칠곡에서 만나봤는데요. 여러분의 입맛과 건강을 책임질 황금향 많이 사랑해주세요. 쨍한 황금 빛깔에 한 번 반하고 달콤한 맛과 향에 두 번 반하다. 올겨울 우리들의 입맛을 책임질 상큼달콤 칠곡 황금향 많이 찾아주실 거죠?